서두르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입니다. 하늘의 색깔과 바람의 온도와 주변의 소리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문득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체 어디로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SNS에서는 누군가의 화려한 휴가 사진이, 뉴스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공 이야기가, 광고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제품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부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이것이 과연 행복의 공식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몰입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20살 대학생이든 40살 직장인이든 70살 은퇴자든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질문은 같습니다. 요즘 23세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위해 여행하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시간 54세 한 중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쫓아 달려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내 곁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 있더군요. 그리고 80의 한 노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화려한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었어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그들의 깨달음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종종 우리가 찾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가 아니라 풍요로움이 인생의 목적이다. 풍요로움, 그것은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충만함을 느끼시나요? 어떤 이에게는 아침 햇살이 창가로 들어올 때, 어떤 이에게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이에게는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나눌 때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SNS에 올릴 만한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순간들이 우리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놀라운 발견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오래된 진실일 뿐이지요. 2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민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인정받기 위해 밤새 일하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그러다 번아웃이 왔고 2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작업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를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 시간이 저를 살립니다. 다른 한편 66살의 퇴직 교사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8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울했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이 다시 의미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상황이지만 두 사람이 찾은 기쁨의 원천은 비슷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다른 이에게 기여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다면 거의 뭐든 어떻게 견딜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왜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질문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잠시 시선을 낮추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무엇이 나를 미소 짓게 했는지, 무엇이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왜를 가리키는 작은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32살의 회사원 미경 씨는 500명의 SNS 친구가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5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70살의 김할머니는 아파트에서 이웃의 얼굴도 모른 채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연결은 늘어났지만 진정한 관계는 오히려 줄어든 시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자 로버트 월딩거는 80년간 지속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고립과 외로움은 독이다. 스마트폰 화면보다 사람의 눈을 더 자주 바라보고 문자 대신 목소리를 나누고 이모티콘 대신 진짜 웃음을 나눌 때 우리는 조금씩 치유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17 고등학생 준호는 일주일간의 디지털 디톡스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폰이 없어서 불안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3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표정, 길가의 꽃, 바람 소리, 이전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이요. 5살배기 손녀와 함께 사는 78 할아버지 박 씨는 어린 손녀에게서 비슷한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손녀가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법이에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알아요. 꽃 한 송이를 보면 온 우주가 거기 있는 것처럼 집중하지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배웁니다. 45 직장인 태현 씨는 10년간의 명상 수행 끝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늘 다른 곳을 바라봐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충만한 삶의 열쇠라는 것. 영국의 심리학자 마크 윌리엄스와 데니 펜먼은 그들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입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언제든 그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피부에 닿는 공기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단 1분만 머물러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잠시 멈추고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삶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달려야 하는 직장인, 끝없는 경쟁에 지친 학생, 여러 역할 사이에서 분주한 부모, 외로움과 싸우는 노인.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무게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작은 멈춤의 순간을 삶 속에 심어야 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휴식을 찾아라. 그것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삶을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일상 속 작은 멈춤의 실천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서둘러 시작하기 전 잠시 감사한 것 셋을 떠올려 보기.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 식사 전 잠시 음식을 바라보고 그 색과 향에 감사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기억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삶의 질을 바꿉니다. 26 직장인 현우 씨는 1년 전부터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쓰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할 게 잘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엔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감사의 대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료의 따뜻한 미소, 맛있는 커피 한 잔, 퇴근길의 노을. 세상이 선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59살의 이 선생님은 주말마다 등산을 하며 자신만의 멈춤을 실천합니다. 산에 오르면 모든 걱정이 작아져요.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75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바퀴 돌며 명상합니다. 걸으면서 내 몸의 모든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렇게 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방식이지만 이들이 찾은 평화의 비결은 비슷합니다.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감사를 연습하고 자신과 세상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바쁘지 않다면 놀라움에 휩싸여 넘어질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경이로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는 너무 익숙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요. 이따금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 먼 곳을 헤맵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를 쫓아 달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미는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일상의 작은 기쁨에,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에. 독일의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일, 주변을 둘러보는 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일.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의 의미를 빚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조금씩 더 의식적인 삶으로,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입니다. 하늘의 색깔과 바람의 온도와 주변의 소리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작은 깨어있음의 순간들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